그러니까 지금 수철이 네 말은 천다의 그년이 미국에서 자랐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심지어 나이도 너보다 5살이나 많았다는 거야? 홍수철을 비롯한 홍해인네 가족들은 건우를 데리고 도망가버린 천다에 관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뭇 심각했습니다. 이미 홍혜인과 백현우가 이혼까지 해버린 상황이라 이제 사돈이라고 부르기도 뭐한데 이전 사돈네 집에서 지내야 하는 것도 그냥 1분 1초가 가시방석 같은 상황이었지만 천다혜만 생각하면 가시방석이고 뭐고 도저히 괘씸해서 조용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동안 가식적인 얼굴로 가족들 모두를 감쪽같이 속인 걸 생각하면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만큼 거의 치를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김선아는 딸보다는 아들을 편애하는 경향이 심했기 때문에 남자아이인 건우를 상당히 예뻐했고 건우까지 천다혜가 데려가 버린 탓에 차오르는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홍씨 가문 핏줄을 왜 지가 데려가고 난리야? 미친 거 아니야? 회사만 되찾아봐. 내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그러자 김선아의 눈치를 보던 홍수철이 잠시 머뭇머뭇거리다가 이건 도저히 숨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건우도 제 자식이 아니래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건우가 왜 네 자식이 아니야? 제 친자식이 아니고 다른 남자 자식이라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김선아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걸 보니 거의 작정하고 집안으로 기어들어온 것 같은데 그동안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천다혜와 건우에게 잘해줬던 것을 생각하면 분통해서 미칠 것만 같았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천다혜 그년한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분을 삭혀보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노에 깊은 한숨을 쉬는 김선아였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선아의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천다혜를 김선아에게 소개시켜줬던 그레이스고였어요. 잘 나가는 마담뜨라 그래서 믿고 소개를 부탁한 거였는데 이건 무슨 사기꾼을 소개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당연히 비난의 화살은 중매쟁이 그레이스고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퀸즈그룹의 경영권이 넘어갔다는 소식이 이미 만천하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도 은근히 괘씸했던 참이었는데 이참에 전화해서 한 소리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김선아였는데요. 그러자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서 그레이스에게 전화를 거는 김선아. 하지만 그레이스고 역시 천다혜와 마찬가지로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들어온 사람인데 당연히 김선아의 전화를 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안 바뀐 게 신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김선아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는데도 천다혜와 그레이스가 한패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천다혜는 신분을 세탁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으니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레이스고의 경우 그저 그녀가 소개를 해준 많은 사람 중에 운 나쁘게 사기꾼 천다혜가 포함됐겠거니 라고만 생각했지 두 사람이 한패일 거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뒤가 구린 사람들을 동물적 감각으로 귀신같이 잡아내는 홍범자는 그레이스고가 왠지 모르게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캥기는 게 없다면 그저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사기꾼을 소개해줘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건데 귀신같이 연락을 뚝 끊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여간 이상한 게 아니었거든요. 너무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건가 싶다가도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해온 세월이 얼만데 연락 한 통 없이 잠적한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괘씸할 수밖에 없었죠. 모서리로부터 느껴졌던 더러운 느낌이 갑자기 그레이스고에게도 물씬 느껴졌는지 홍범자가 김선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언니 전화까지 피하는 걸 보면 그레이스랑 천다혜가 처음부터 한패 아니었을까? 에이 설마 그냥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는 거겠죠? 아니야 언니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뭔가 있어. 결국 홍범자는 자신이 유일하게 믿고 부릴 수 있는 명탐정 코난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그레이스고에 대한 모든 것 에브리띵을 면밀하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하고 추가로 지금 그레이스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봐달라고 지시하는데요. 그런데 그레이스는 대놓고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중매쟁이로 위장한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천다혜처럼 굳이 외국으로 도망갈 이유는 없었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시즌 종료 후 휴식을 취하듯 다음 사기 건수를 잡기 전까지 서울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레이스가 쇼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코난이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 통신사 정보로 접속하여 그레이스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는데 그레이스의 통화 기록에서 정말 충격적이게도 천다혜랑 개인적으로 통화한 기록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이죠. 아니 언니 이거 좀 봐봐요. 왜 그레이스랑 천다혜랑 이렇게 전화통화를 많이 한 거지? 우리가 회사에서 쫓겨난 직후에도 통화를 했네? 뭐라고? 김선아는 그레이스까지 사기꾼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있었는데 코난이 가져온 자료들로 점점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마에 식은땀이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아니겠지라고 되뇌이면서 홍범자의 말을 애써 부정하려 해봤지만 천다혜와 그레이스의 통화 기록을 보면 누가 봐도 두 사람이 한패처럼 보였거든요. 만약 그레이스마저 사기꾼이면 배신감보다도 이제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선아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은 바로 일전에 그레이스의 에스테틱숍을 갔을 때 그레이스가 천다혜 보고 야라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었죠. 분명히 관리실 안쪽에서 그레이스가 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고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곳까지 뻔히 봤는데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김선아잖아요. 하지만 홍범자가 가져온 자료와 더불어 그때의 기억을 함께 조합해보니 천다혜와 그레이스고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한패였습니다. 김선아로서는 그야말로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눈치가 없고 바보 같았으면 사기꾼을 두 사람이나 옆에 두고도 까맣게 모르고 당하다니 바보처럼 당한 자신이 한없이 미워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홍범자는 그레이스고를 잡아다가 제대로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천다혜가 가장 괘씸하기 때문에 천다혜부터 조지는 게 순서였지만 그 넓은 미국 땅에서 천다혜가 어디에 숨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혼내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집안이 쫄딱 망해서 한 푼 한 푼이 아쉬운데 비행기 값이라도 아껴야 했죠. 다행히 코난으로부터 그레이스가 갤러리아 명품관에 자주 드나든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결국 홍범자는 어차피 남는 건 시간이겠다. 모슬이에 대한 울분을 그레이스한테 모두 풀어제끼겠다고 다짐하면서 코난과 함께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홍혜인이 갤러리아로 향하는 홍범자를 잡아세우더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모,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잡아오라고 할게요. 그동안 홍혜인은 그레이스가 엄마랑 가깝게 지내던 탓에 회사 엘리베이터에서까지 자신의 뒷담화를 하는 그레이스를 보고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지나갔었지만 알고 보니 그레이스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덩달아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자신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변호사이자 깡패 빈센조가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레이스를 잡아달라고 의뢰하는데요. 그렇게 반나절 정도가 지났을까요? 빈센조는 홍혜인이 부탁한 지 정확히 반나절 만에 그레이스를 용두리로 잡아왔습니다. 고마워요 빈센조. 별말씀을요. 잡혀온 그레이스를 보자마자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김선아. 그레이스,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도 사기꾼이었어? 그럴리가요. 다혜식권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오는 걸 제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레이스는 김선화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다짜고짜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일단 오리발부터 내밀고 보는데요. 하지만 그레이스의 뻔뻔한 거짓말은 코난이 입수한 그레이스의 통화 기록을 통해 단 1초 만에 뽀록이 납니다. 천다혜랑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네. 이것도 과연 우연이야? 지금 당장 계좌 추적해서 윤은성한테 입금받은 내역을 까발려야 진실을 실토할 테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생각에 결국 그레이스는 자신의 죄를 실토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홍혜인이 그레이스를 노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레이스, 당신한테는 딱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그동안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당장 치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윤은성과 모슬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넘기는 거야. 둘 중에 선택해. 그레이스는 윤은성과 모슬이와는 그저 비즈니스적으로 얽힌 관계였기 때문에 돈을 챙긴 순간 이미 이들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지금부터는 홍혜인과 새로운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홍혜인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합니다. 홍혜인이 그레이스의 범행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레이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누나 홍혜인에게 뒤통수를 쳐맞은 홍수철은 주전자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그제야 파악한 홍범준도 주전자에 담긴 물을 함께 마셨습니다. 홍범준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이만 들어가셔야지요? 백두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유 사돈댁이 저희 용두리에 오셨는데 첫날 밤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지요. 제 아내가 잠자리를 준비할 동안 저랑 같이 한판 땡기시지요? 홍범준은 한판 땡기자는 게 뭘 말인지 모르겠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사위 백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백현우는 고스톱을 좋아하는 백두관이 홍범준을 상대로 한판 하자고 말한 걸 눈치채고 백두관의 팔을 끌어 잡아 당겨내리면서 그러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자라고 말했습니다. 백두관은 그제야 눈치를 채고 자중했습니다. 그럼 식사하고 바로 주무시면 체하시니까 저랑 같이 차나 한잔하고 주무세요. 어차피 저희 안 사람이 입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니까요. 홍범준은 알았다면서 백두관의 방으로 함께 들어가서 전봉회가 준비해둔 차를 마셨습니다. 백두관의 방에는 차기 이장 선거를 준비하던
온갖 팸플릿과 포스터들이 즐비했습니다. 백두관이 용두리의 현 이장이란 걸 모르는 홍범주는 도대체 무슨 선거를 준비하나 의아해 깜짝 놀라서 백두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거 찌라시 같은 건 다 무엇인지요? 어디 국회의원 선거라도 준비하시나요? 선거 이야기만 나오면 늘 흥분하는 백두관은 자기가 선거 중임을 홍범준이 알아봐주자 신이 나서 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장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사돈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계 쪽으로는 주름을 꽉 잡고 계셨고 그에 반해 우리 집은 경제 쪽으로는 지지 기반이 없어서 균형이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돈네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경제 쪽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정치 쪽으로는 내가 한가닥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장 선거에 나갔는데 글쎄 워낙 인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 건지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기간이 거의 끝나가서 차기 이장 선거에 나가게 되었는데 저 청년회 쪽에서 나온 두 번 후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막강한 상황입니다. 홍범준은 백두관이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홍범준은 백두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젊음이 좋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정치란 게 젊다고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나이 든 사람들만이 가진 연륜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사실 저도 아버지께 맨날 일 못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혼날 정도로 무능했었는데요.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연륜이 쌓여 이제 젊었을 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사돈도 분명히 그 청년회에서 나왔다는 후보가 없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무언가를 쌓아왔을 겁니다. 사실 백두관은 차기 이장 자리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홍혜인이 용두리에 내려와서 지원 사격을 해줬을 때만 해도 지지율이 높았지만 퀸즈 오너가가 쫄딱 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백두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홍혜인 뒤에까지 만들려던 주민들은 더 이상 퀸즈가 더 볼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모든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백두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백미선은 가만히 둬도 잘했을 아버지에게 괜히 홍혜인의 도움을 받게 만들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드린 건 아닌가 싶어 미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백두관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면서 지금 우리 아들 며느리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내 이장 선거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백미선에게 마음 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백두관은 막상 그렇게 말을 했지만 선거에서 떨어질 것을 확신하였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돈 홍범준의 말을 듣고 보니 청년회 출신 경쟁 상대 박석훈보다 나 이 백두관이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박석훈보다 30년이나 더 살아왔고 밥그릇으로 따지면 32,850그릇이나 더 먹은 이 백두관이었습니다. 밥그릇 수만큼만 연륜을 쌓아왔다면 그 지혜의 깊이는 웬만한 강보다도 더 깊을 테니까요. 백두관은 홍범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돈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어요. 나 사실 이번 선거 기권할까 고민 무진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돈 말 들으니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이제는 며느리한테 의존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내가 묵묵히 살아온 내 삶 하나 믿고 내가 쌓아온 연륜지에 그거 하나 믿고 선거에서 떨어지든지 말든지 쪽팔려 하지 않고 한번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백두관은 홍범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고마움의 크기를 따지자면 백두관이 홍범준에게 고마워하는 것보다 홍범준이 백두관에게 고마워하는 게 더 컸습니다. 홍범준은 그동안 아버지 홍만대가 물러나시면 당연히 자기가 퀸즈를 잘 이끌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시자마자 퀸즈가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리도 무능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한때는 그냥 죽어버릴까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난간에 한참 서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두관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홍범준도 백두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돈, 저도 사돈에게 용기를 얻어갑니다. 제가 쌓아온 연륜, 지혜, 노하우로 저도 반드시 퀸즈 되찾겠습니다. 그렇게 퀸즈가 사람들이 용두리에 온 첫날밤 두 사돈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방 밖에서 둘의 이야기를 듣던 전봉혜와 백미선, 백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둘이 왜 저래요? 지금 방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몰라, 둘이 죽이 잘 맞는 것 같아. 아니 왜 남자들끼리 손잡고 껴안고 울고 누가 보면 둘이 사귀는 줄 알겠어요. 깨끗한 이불을 준비해주러 문 앞에서 기다리던 세 사람은 이불을 가지고 도로 나와 백두관과 홍범준의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홍범준의 용두리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방향제를 곳곳에 둘 만큼 청결을 중요시 여겼던 홍범준에게 이른 아침 소똥 냄새를 맡으며 잠에서 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용두리 식구들이 모두 일하러 나간 뒤 혼자 집에 멍하니 앉아있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홍범준은 옷을 주섬주섬 주워입고
용들이 마을 이곳저곳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보니까 더 괜찮은 마을이네? 용들이는 사방팔방으로 군부대에 하나 없는 데다 왼쪽으로는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고 오른쪽으로는 KTX가 개통 예정인 교통마저 좋은 도시였습니다. 시골길에 익숙하지 않은 홍범주는 넋을 놓고 용들이를 돌아다니다가 그만 도랑에 빠져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지가 다 흙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들이의 매력에 빠진 홍범주는 읍사무소까지 가서 용들이에 관해 조사했습니다. 수만 평의 땅에 개발 제한 구역도 거의 없는 리조트가 들어오기에 딱 적합한 부지였습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의 마인드마저 개방적이라서 다들 용들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읍사무소 직원의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다 조사해놓은 부지에 가서 브리핑을 듣는 일이 다였던 홍범주는 자기가 직접 임장을 다녀본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인지 용들이의 모든 곳이 사랑스럽고 마치 고향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농사 중이던 농부들은 홍범준을 발견했고 그들은 낯선 도시 남자 홍범준에게 이리 와서 새참이나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며칠 내내 집안에서 혼자 있느라 적적했던 홍범준은 감사하다면서 농사꾼들과 함께 앉아 새참도 먹고 막걸리도 걸쭉하게 마셨습니다. 간만에 기분이 좋아진 홍범준은 완전히 취할 때까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농사꾼들은 농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고 홍범준이 막걸리 먹다 잠들었다는 소식은 곧장 백두관에게 전해졌습니다. 백두관은 홍범준을 찾으러 돌아다녔고 정자 위에 아기같이 잠들어 있는 사돈 홍범준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돈 여기서 이러고 자면 입 돌아가요.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같이 가요. 백두관은 홍범준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던 홍범준은 이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돈 백두관과 한 잔 더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사돈, 우리 여기서 한 잔 더 해요. 나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맨날 퀸즈가에서 꼭두각시처럼 살았는데 나요? 오늘 처음으로 내 손으로 이 두 발로 직접 이 땅을 거닐면서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봤어요. 용들이가 나한테는 꼭 선물 같아요. 홍범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백두관은 그저 홍범준이 여기서 잠자다 입 돌아가지 않도록 얼른 집에 데려다 놔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기분 좋아진 홍범준은 노래를 부르면서 백두관의 어깨에 기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범준은 깊은 잠에 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지만 만약 퀸즈를 다시 되찾아오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이 용들이 발전시킬 겁니다. 사돈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용들이 이곳은 정말 훨씬 멋진 곳이에요. 제3의 팽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홍범준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알아듣기 힘들었던 백두관은 그냥 잠 좀 들라고 부탁했습니다. 옆에서 아버지를 돕던 백현태만이 제3의 팽교면 우리 대박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홍범준의 의도를 알아챘을 뿐이었습니다. 백현우는 서울로 가서 퀸즈를 되찾아오기 위해 은성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막상 퀸즈의 주인인 홍범준은 서울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용들이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지적도를 뽑아봤고 국토부에 직접 전화하여 국토개발 계획을 확인하고 용들이의 복합 리조트가 들었을 경우 예상되는 이익개발분을 용들이 슈퍼 계산기를 가져와 직접 두 손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곳에 퀸즈의 복합 리조트가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자산은 최소 10배, 최대는 100배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복합 리조트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 효과는 10년 뒤 수백 배가 되어 돌아와 제3의 팽교가 아닌 어쩌면 팽교를 뛰어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홍범준은 서울의 대저택에서 살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근거림을 용들이의 작은 집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몸과 마음은 30년은 젊어진 듯 했습니다. 홍범준이 의아해진 백두관이 말했습니다. 사돈, 근데 요새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홍범준이 자신의 청사진을 백두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요 정말 너무 좋겠네요. 백두관은 홍범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기 이장은 전하 박석훈이 아닌 사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어요? 백두관은 홍범준이야말로 이용들이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범준은 백두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계획은 이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어야 가능한 계획입니다. 저는 경제인으로 정치 쪽은 전혀 모릅니다. 만약 제가 퀸즈를 되찾아오게 된다면 사돈께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셔서 용들이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주세요. 백두관은 홍범준의 말을 듣고 용들이의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미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홍범준과 백두관은 그렇게 서로를 반짝거리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홍범준은 퀸즈를 다시 되찾고